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당해 감금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올해 8월까지만 330건의 납치 신고가 접수됐죠. 2022년엔 고작 10건에서 20건 수준이었던 것이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2살 대학생이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고문당한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연간 4,353억 원이나 지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의 공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과 푸놈펜 등지에는 지금 국제범죄 조직들이 거대한 스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0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끌려와 감금돼 있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이 인질로 잡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만도 1,000명이 넘는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높은 급여를 약속받고 현지로 갔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폭행과 고문을 당하며 강제로 사기 범죄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되면 더욱 끔찍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죠. 미국 평화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이 범죄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이 연간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9천억 원 이상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게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 사기 조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피해 규모는 연간 71조에서 107조 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너무나 큰 돈이 되기 때문이죠. 38년간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가족 중심 권력 구조는 경찰, 군, 세무 공무원 모두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지방정부와 경찰 관료층의 묵인 또는 보호를 받으며 활개를 치고 있죠.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지만 단 6건만 회신됐습니다. 70%가 무시당한 겁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이러한 범죄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공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드디어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됐죠. 이 팀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현지로 가서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의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푸놈펜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시아누크빌, 보코산, 바벳 등 범죄 다발 지역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 타격부대 운영의 필요성을 질의했죠. 2007년 아프가니스탄 오시노 사건 때 707 특임대를 투입했고 소말리아 해적 필압선원 구출 때 청해 부대를 투입했으며 2023년 수단 무력 충돌 시에도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진영승 합참의장은 동의합니다라고 짧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도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하는 군사작전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죠. 민주당 최고은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 집단을 국제마피아 또는 산적과 유사한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며 국제기구와 동남아 국가들, 중국,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여 합동작전으로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때는 소말리아 공해상에서 작전을 펼쳤지만 이번 사건 지역은 명백한 캄보디아 영토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군은 물론 경찰도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 없이는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죠.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경찰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필리핀에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은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관 파견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 정부는 경제적 압박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연간 4,353억 원에 달하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지원하는 나라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규모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캄보디아 ODA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훗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방한 이후 2,100억 원이던 ODA 규모가 올해 4,350억 원으로 2배 이상 뛰었거든요. 캄보디아는 27개 중점 협력국 가운데 예상 규모와 증가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며 거의 모든 방송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Báo The Korea Herald, Hàn Quốc đã cam kết sử dụng các biện pháp mạnh hơn để bảo vệ công dân nước này tại Campuchia trong bối cảnh các vụ bắt cóc và cưỡng bức lao động gia tăng, gồm cả vụ liên quan đến một sinh viên Hàn Quốc bị bắt cóc và bạo hành dẫn đến tử vong trong chuyến du lịch Campuchia. Chính phủ Hàn Quốc cũng đã ban hành khuyến cáo đi lại đặc biệt đối với thủ đô Phnom Penh của Campuchia, có hiệu lực từ 21 giờ tối ngày 10 tháng 10 theo giờ Hàn Quốc, tương tự như với các khu vực phía Tây Campuchia, kêu gọi người dân nước này hoãn hoặc hủy bỏ kế hoạch du lịch. Bộ Ngoại giao Hàn Quốc cảnh báo người dân Hàn Quốc tránh bị lừa bởi các quảng cáo làm việc hứa hẹn mức lương cao phi thực tế ở Campuchia vì nhiều nạn nhân đã bị bắt cóc, giam giữ để đòi tiền chuộc hoặc bị ép tham gia vào các hoạt động lừa đảo trực tuyến. Gần đây, thông tin sinh viên Hàn Quốc 22 tuổi bị tra tấn đến tử vong tại Campuchia đã làm dấy lên lời kêu gọi cử cảnh sát nước này sang để tăng cường phối hợp với chính quyền Campuchia và hỗ trợ tốt hơn cho các nạn nhân người Hàn Quốc. Hàn Quốc lên kế hoạch phối hợp với Campuchia khám nghiệm tử thi sinh viên này. Liên quan đến vụ việc, Tòa án tỉnh Kampot, Campuchia xác nhận 3 công dân Trung Quốc đã bị bắt giữ và bị truy tố vì liên quan đến vụ việc thương tâm.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도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자신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현재 언론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 지원 수준의 언급일 뿐입니다. 캄보디아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했으나 국제범죄 조직 전문가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캄보디아가 범죄 소굴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캄보디아 측과 소통 시마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검과 국내 시신 운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작전의 경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득보다 실이 더 크며 외교적 결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논지죠. 또 ODA 전문가는 개발 원조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ODA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이므로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다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데 인도주의가 무슨 소용이냐, 4천억 원이나 퍼주면서 국민 보호는 못하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행 항공편 운항이 축소되고 여행 상품 판매가 중단됐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캄보디아와의 교류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현지 한인사회는 범죄 문제로 인한 반항 감정이 고조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역시나 근본적인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입니다.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지는 의문입니다. 38년간 장기 집권한 훈센 총리의 가족 중심 권력 구조가 부패한 경찰과 군을 만들었고 범죄 조직들은 지방 정부와 경찰의 묵인 또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조 요청 70%를 무시한 것이 이를 증명하죠.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외교적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 정확, 확실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